보통 평소에 근데 이런 복장으로 근무를 하시나요?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를 네. 편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네네. 백엔드 쪽에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근데 네. 백엔드는 DB를 관리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쪽도 있을 수 있겠고 저처럼 인공지능 코어 모듈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코어 모듈을 개발하는데 이게 되게 멋있게 들리거든요. 방법론이 있으면 그 방법론을 적용해서 네.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듈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프로그래밍을 써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이지 프로그래머라고 말하기에는 좀 2% 부족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그런 어떤 정규 과정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약간의 컴퓨터 과학을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어쨌든 인공지능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포지션은 약간 프로그래밍을 많이 잘 알면 좋죠.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네네.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자의 끝판은 풀스택 개발자다. 결국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 아, 게 뭐 다 할 줄 알면 당연히 몸값은 올라갈 거고 근데 꼭 굳이 아니더라도 전체를 다 알 필요 없이 한 분야의 대가가 되는 게 네네. 오히려 더 경쟁력 있지 않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네.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도 네, 있다. 그쵸. 그건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선택인 거죠. 둘 중에 뭐가 더 낫다 맞다 네, 이런 얘기는 할 수 그런- 없다는 네,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다만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 내가 갖춘 무기가 많아지니까 더 뭔가 영역이 넓다고 해야 되나? 활용할 수 있는? 그쵸 그쵸. 네.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뭐 게임 회사들에서 개발자 모집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가 개발자에 대한 처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 네,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고 네. 확실히 쓸 데가 많아요. 뭐 떴다 그럼 가보면 뭐가 있어. 붐이 일어나기 전에는 네네. 그 과의 특성에 맞는 기업만 선택을 했는데 네네. 인공지능 개발자는 되게 범용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기업 공고가 올라왔어. 그럼 뭐가 있겠지 해서 딱 들어가면 있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폭과 이런 것들이 다른 직무에 비하면 좀 넓지 않나. 수요가 확실하게 수요가 있다는 말씀. 확실히 있죠. 그러면은 연봉이나 이런 부분도 옛날에도 이렇게 개발자 연봉이 높았었던 건가요? 제가 옛날 사람은 아니어서 그래도 작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5K에서 7K 선배들을 봤을 때도 대기업 한정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처우나라든지 그런 거는 대기업이 세다 보니 대기업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다니시는 회사 같은 경우 초봉이 저는 초봉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인센티브로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춰지는 삼성전자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서 성과급 기준으로 그쵸. 네. 보면 될까요? 네. 그게 이제 뭐 연봉의 최소 몇 %에서 뭐 최대 몇 %까지 간다. 연봉의 150%? 150%? 연봉 전체 금액의 150%. 와, 잘하면 1억까지도 넘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박사급 1억인데도 있었어요. 처음 그냥 원천징수가 1억을 딱 뗀다? 네. 대단하네요.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인정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석사를 네. 졸업하신 케이스죠. 네. 석사를 졸업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사를 따고 취업을 하게 되기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이랄 게 있을지. 극히 인공지능 개발자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 일반화시키시면 안 되지만 네네. 일단 제가 연구실에 다녔을 땐 타겟랩이라고 해가지고 인사 담당관들이 와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오퍼를 주고 면접이라든지 뭔가 시험을 보게 하고 공채가 아닌 특채 느낌으로 네네. 뽑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 그 코드를 공유해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뽑혀서 산학장학생으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았고 코드를 공유한다? 어떤 시험을 보는 거예요? 코딩 시험? 코딩 시험이나 NCS 아니면은 그런 거 다 제끼고 면접만 채용 프로세스가 훨씬 간소화된 거죠.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이제 좀 특혜인 거잖아요. 특혜라고는 볼 수 없는 2년을 더 공부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 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기업에서도 그렇게 인력 증원을 하는 거겠죠. 네, 그쵸. 그게 다른 HR 시스템보다 더 간단하고 검증이 어느 때 네.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실제로도 그러면 그렇게 석사로 졸업하시고 기업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더 능률이 높은지.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석사가 현업 못지않게 되게 힘들거든요. 석사도. 기업이랑 과제를 같이 하다 보면 그게 현업 필드에서 일하는 거랑 솔직히 그렇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결국 그 랩에서 하게 되는 과제라는 게 네. 기업에서 그걸 맞아요. 받아가지고 네. 하는 거니까 거기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현업과 동떨어지는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거기서 네. 똑같은 업무를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또 그런 데다 지원을 하는 기업들은 결국은 네. 선진적으로 어떤 걸 적용하기 위해서 네. 테스트를 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고 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경력인 거니까. 그럼 석사를 졸업하려면 비용과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첫 학기만 돈을 냈어요. 조금 비쌌거든요. 700만 원 조금 더 한 학기에? 한 학기. 어, 그 다음부터는 관액으로 학교에서 지원해줘서 그 다음부터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랩실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랩마다 달라요. 그 경쟁률이 되게 셀 것 같은데. 그렇죠. 붐이 일면서 네네. 제가 졸업하고 나서 제 후배들한테 들었을 때는 되게 많이 들었고 신입생들도 네네.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겠죠. 원래 학사 전공은 전 통계였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면 인공지능과 어떤 이런 AI 쪽으로 갈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세월 살다 세상 따라 흘러가다 보니 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사실 음. 제가 통계를 할 때만 해도 사람들 인공지능이 뭐야? 뭔데? 그게 뭔데? 맞아, 맞아. 그게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고인가? 그게 한번 딱 터지고 나서 사람들 우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되게 그때부터 붐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통계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그 머신러닝에 쓰이는 기술을 통계에서 배우거든요. 네네.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뭐 인공지능인가? 전 그때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통계에서 사용되는 이런 이론들이 인공지능이 참 많이 적용이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인공지능 공부를 해볼까 해서 석사를 해보게 된 거지. 그 전까지는 통계 뭐 스포츠 토토나 이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통계 이꼴 인공지능 이런 게 전혀 없었고 네. 통계학과가 나와서 뭐해? 뭐해 먹고 살아?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 4, 5년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더라고요. 학과 선택하실 때 사실 뭐 엄청난 고민이라고 선택하신 게 아닐 거예요. 저는 사실 화학이 좋아서 흘러가다 보니 문과에서도 통계학과를 많이 가지 않나요? 문이과 다 갈 수 있죠? 네, 문이과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학과 다니실 때 격차 같은 게 있었나요? 문과 출신과 이과 출신 사이에 어떤 학점에 어차피 대학 오면은 네. 다 새로 배워야 되고 그럼 문과이과 이게 상관이 있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과 애들이 빠릿빠릿하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수리통계학이라든지 공부할 때는 문과보다는 이과 애들이 메리트 있게 작용할 것 같아요. 자기 이게 좀 포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개발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코딩을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이 나온 김에 코딩을 잘한다는 거 말할 수 있는 건 같은 코딩, 같은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얼만큼 효율적으로 짜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런 효율적인 코딩을 짜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경험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뭔가 코딩을 짜보고 내가 좋아해보고 그래야지 하루 종일 매달려 봐야 하는 거지. 같은 코딩을 짜는데 코딩 무슨 대회 같은 거 보면 누구는 100줄짜리 막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한 5줄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컴팩트한 코딩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코딩을 같은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생각 깊이가 진짜 깊은 사람이 코딩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와 진짜 천재다. 진짜 놀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코딩을 보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경제에 이르기까지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그 코드를 알아서 5줄만 쓰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건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재능과 노력 중에서 개발자의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노력으로 커버는 할 수 있거든요. 어느 레벨 이상이 되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재능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확실히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재능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희가 회사에서 사용하고 구현하고 이런 수준에서는 재능보다는 노력으로 커버를 할 수 있고 무슨 알고리즘 대회 이런 대회에서는 재능이 확실히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노력보다는. 코딩 머리 같은 게 따로 있나 봐요?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훨씬 더 잘 짜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건 노력으로 커버되는 영역이 아니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쟤는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잘 나나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같은 동일선상에서 딱 배웠는데 확실히 더 빠릿빠릿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어요. 물론 노력을 하면 다시 이렇게 커버는 채워지죠. 어느 영역까지는. 네네. 그러니까 업무에 필요한 영역까지는 노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 알고리즘 올림피아드 막 이런 느낌으로는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대회에서 좀 수상한 출신들을 많이 데려가려고 하겠네요. 기업 입장에서도. 좋죠. 당연히. 평범한 사람이 뭐 정말 단적인 대로 생 문과였던 저 같은 20년 동안 문과로 살다가 코딩에 막 뛰어 들어가지고 독학으로 해서 취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보신 적이 있나요? 전공이 철학과였던 사람인데 철학과분이? 대학원을 왔어요. 저희 랩실에 들어왔어요. 진짜 열심히 했고 누나였거든요. 저 1살 누나였는데 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잘 갔습니다. 마켓컬리 들어갔습니다. 와, 마켓컬리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누나도 랩실에 들어왔잖아요. 랩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판가름이 나는 네. 거예요. 랩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 면접을 봐요? 면접 보고 면접으로 뽑아요. 성적도 봅니다. 스펙 안 보고? 성적이 나쁘면 쳐냅니다. 타 학교에도 상관없어요? 학교도 상관없습니다. 어. 근데 성적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9 정도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저도 3.8. 번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 이제 비전공자도 뭐 노력만 한다면 할 수는 있다. 문이 근데 열려 있다. 예. 문은 열려 있는데 힘들고 확실히 전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전공자들도 내가 이 길로 전향을 하고 싶으면 대학원을 가십시오.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자기 커리어에 있어서도 되게 네네. 효율적일 것 같아요. 과를 다지게 하는 것보다는 대학원 가는 게 훨씬 낫다. 네. 현업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대학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학부 때 뭐 물론 저는 통계학과여서 대학원 갈 때 되게 많이 도움은 됐지만 학부 때 공부한 거 기억하십니까? 한 학기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냥 뭐 어디서 들어봤네 정도지 사실 다시 새로 공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학원 와가지고 물론 조금 더 힘들 거예요. 배운 게 아니니까 이제 대학원 와서 얼마큼 노력하느냐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철학과 그 문화는 마켓컬리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따로 알아본 건데 문과로 그나마 코딩에 뛰어들어서 승산이 있는 게 데이터 전처리, 후처리 쪽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데이터 전처리. 네.